집안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혼자 있을 때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텅 빈 방에서 들린 목소리, 그 순간부터 집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 누군가는 이미 곁에 와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순간 공포는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23살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어느 날 부모님이 두 분 다 집에 안 계셔서 저는 현관문을 열어둔 채 앞마당에서 농구를 하고 있었죠. 한참 농구를 하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2층 창문에 웬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엄마도 누나도 아니었죠. 낯선 여자였어요. 내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알았는지 그녀는 황급히 창문에서 몸을 숨겼어요. 나는 농구공을 내팽개치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죠. 2층을 샅샅이 뒤졌어요. 모든 방, 화장실, 옷장을 열어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1층으로 내려와 거실, 주방, 방, 그리고 옷장까지 확인했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작은 지하 창고였답니다. 지하 창고에는 소파와 작은 서랍장 그리고 옷장 2개가 전부였어요. 숨을 곳이 거의 없어서 설마 여기에 숨어 있을까 싶었죠. 첫 번째 옷장을 열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지막 남은 옷장 문을 단숨에 잡아당겼어요. 혹시라도 그녀가 있을까봐 곧바로 옷장 안으로 몸을 던졌죠. 하지만 옷장 안에는 옷걸이와 코트만 잔뜩 걸려 있을 뿐이었어요. 너무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 여자를 봤어요. 내 눈이 잘못됐을 리 없었죠. 나는 2층으로 다시 올라가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너무 크게 소리 질렀던 탓일까 옆집 아저씨가 우리 집으로 건너와 괜찮냐고 물었어요. 나는 자초지종을 설명했죠. 아저씨는 같이 집을 둘러봐 주셨지만 역시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답니다. 나는 그 여자가 내가 농구공을 가지러 나갔을 때 열어둔 뒷문으로 도망쳤다고 생각했어요. 아저씨가 돌아간 뒤 나는 문이란 문은 모두 잠그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죠. 부모님은 걱정하면서도 혹시 도난당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하라고 하셨어요. 다행히도 값나가는 물건은 그대로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집을 한 번 더 확인하고 침대에 누웠어요. 쉽게 잠들 수 없었죠. 마음이 너무 복잡해서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선풍기 소리 때문에 조용하진 않았지만 아주 희미하게 내 옆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람의 움직임처럼 느껴졌죠. 나는 조용히 다른 쪽으로 몸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녀를 봤어요. 내 침대 밑에서 나오고 있었죠. 그녀는 침대 옆에 우뚝 서서 나를 내려다봤어요. 나는 미친 듯이 비명을 질렀고 침대에서 뛰어내려 그녀를 바닥으로 쓰러뜨렸죠. 그녀의 목을 움켜쥐고 너 누구야? 라고 소리쳤어요.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옆집 아저씨였죠. 나는 발버둥 치는 그녀를 끌고 현관문으로 갔어요. 그녀는 내 팔을 핥히었고 나는 아직도 그날의 손톱 자국이 남아있답니다. 문을 열자 아저씨가 들어와 나와 함께 그녀를 제압했어요. 그리고 나는 경찰에 신고했죠. 경찰이 올 때까지 그녀는 욕설을 퍼붓고 우리를 위협했어요. 경찰이 도착하고 경찰관 한 명이 그녀를 보자마자 카렌, 또 너냐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녀는 이미 여러 번 경찰서 신세를 진 사람이었죠. 경찰차 뒷좌석에 실려가는 그녀를 보며 나는 알 수 없는 만족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은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안도감과 만족감이 뒤섞인 밤이었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릴 때 우리 엄마는 간호사였어요.
교대 근무 때문에 혼자 집에 있는 날이 많았죠. 그때 형은 기숙사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요. 내가 14살이던 어느 주말 밤 엄마는 야간 근무를 나가셨어요. 마침 친하게 지내는 친구 모니카가 놀러 왔었죠. 영화 몇 편을 같이 보고 이야기하다가 모니카는 부모님 통금 시간 때문에 일찍 돌아갔어요. 그렇게 나는 다시 혼자가 되었고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데 뒷마당에서 의자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에 놀라 창밖을 내다보니 누군가가 데크 의자에 앉아 있는 게 보였죠. 10분도 채 안 돼서 집에 간 모니카인가 싶어 이름을 불렀어요. 모니카? 그러자 그 사람이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어요. 하지만 모니카가 아니었죠. 어둠 속이라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아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어요. 나는 황급히 창문에서 몸을 숨겼죠. 친구들 단톡방에 혹시 장난치는 거냐고 물었지만 모두 아니라고 했어요. 사실 친구들이 그런 짓을 할 리 없다는 걸 나도 잘 알고 있었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호기심을 이길 수 없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봤죠. 그 사람은 여전히 의자에 앉아 내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는 분명히 날 봤죠. 나는 다시 창문에서 떨어져 TV를 껐어요. 침대 위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어요. 휴대폰 화면을 켤 엄두도 내지 못했죠. 혹시라도 불빛이 보일까봐. 창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라도 들을까봐 숨소리마저 죽였어요. 그가 내가 더 이상 방에 없다고 생각했으면 했죠. 5분쯤 지났을까. 더 이상 그가 거기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며 용기를 내서 창밖을 봤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내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덜컥 겁이 났지만 용기를 짜내 누구세요? 라고 물었죠. 그러자 그 남자의 어깨가 위아래로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웃는 것 같았죠.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쌕쌕거리는 휘파람 같은 소리가 났죠. 너무 심하게 웃느라 헉헉거리는 소리 같았어요. 나는 제발 가주세요라고 말하고 창문에서 다시 물러났어요. 경찰에 신고할 생각도 못하고 그저 침대로 돌아갔죠. 그런데 그때 뒷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가 문을 열려고 힘껏 밀고 있는 것이 분명했죠. 나는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가 몸을 숨겼어요. 그때 내 나이 14, 깡마르고 약한 아이였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이번에는 앞문이 덜컹거렸어요. 다행히도 그는 금방 포기했죠. 만약 그때 문이 잠겨 있지 않았다면 나는 정말로 큰일을 당했을지도 몰라요. 엄마가 집에 돌아오신 건 아침 9시쯤이었죠. 나는 엄마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엄마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냐며 나를 혼내셨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왜 신고할 생각을 못했는지 후회스럽답니다. 14살의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너무나 무서웠거든요. 그때의 그 기억은 아직까지도 내가 살면서 겪은 가장 끔찍한 밤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 30살 늦은 나이도 아닌데 가끔 혼자 집에 있으면 으스스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한 번은 정말 기이한 일을 겪었죠. 그날은 동생이 친구 집에서 잔다고 해서 나 혼자 집에 있었어요. 늦은 밤 거실에서 혼자 무서운 영화를 보고 있었죠. 우리 집은 거실, 주방, 다이닝룸이 하나로 트여 있는 구조인데 소파는 방 한가운데에 놓여 있고 등 뒤로는 텅 빈 공간이 넓게 펼쳐져 있었거든요. 혼자 어두컴컴한 방에서 영화를 보려니 TV 불빛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서인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양치질을 하고
모든 불을 끈 뒤 침대에 누웠어요. 잠든 지 2시간쯤 지났을까? 새벽 1시쯤에 눈이 번쩍 뜨였죠. 그 순간 아래층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생 목소리였죠. 분명 집 안에서 들리는 소리였어요. 동생이 나를 부르는 건가 아니면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건가 싶어 멍한 채로 침대에서 일어났죠. 복도 불을 켜고 거실로 나갔을 때 아래층에서 다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나를 부르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리는 거예요. 오빠, 오빠. 나는 대수롭지 않게 왜 무슨 일이야? 라고 소리치며 어두운 계단을 내려갔어요. 아래층 현관에서 전등 스위치를 찾았지만 아무리 더듬거려도 손에 잡히지 않았죠. 잠이 덜 깬 탓인지 나는 동생 방이 있는 복도를 따라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주방 불 스위치를 찾아 올리자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오면서 거실 쪽이 환해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었죠. 동생도 남자친구도. 혹시나 싶어 동생 방으로 가봤지만 역시 텅 비어 있었어요. 야, 나도 모르게 큰 소리로 동생을 불렀어요. 대답은 없었죠. 그런데 그 순간 방금까지 비어있던 동생 방 안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온몸의 피가 식는 기분이었죠. 나는 어릴 때처럼 계단을 뛰어 올라가 내 방으로 돌아왔어요. 이불 속으로 들어가 덜덜 떨며 휴대폰을 들었죠. 동생에게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혹시 내가 환청을 들은 걸까? 온갖 생각을 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가서 확인해 볼 용기는 도저히 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동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오빠, 새벽 1시에 왜 전화했어?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너 어젯밤에 집에 왔었어? 동생은 당연하다는 듯 아니, 나 친구네 집에서 잔다고 했잖아 라고 답하더라고요. 나는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어요. 대체 무슨 소리가 났을까 싶어 동생 방을 구석구석 살폈죠. 하지만 바닥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소리를 낼 만한 물건은커녕 먼지 하나도 없었죠. 내가 그날 밤 들었던 모든 것이 환청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야만 했죠. 그렇지 않다면 그 소리의 정체는 너무나 끔찍했을 테니. 하지만 나는 한 번도 환각을 보거나 환청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날 밤 들은 동생의 목소리와 그 소리가 너무나 생생해서 지금도 종종 소름이 돋는답니다.